제2절 자녀를 보겠습니다. 자녀 근지 일세 전 희신 간 여 살 상년. 자, 자녀 뿌리근 가지지자죠. 뿌리와 가지는 일세 한 세대를 전하여 간다. 희신이 간 보아야 되는데 살과 상년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희신이 살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아라. 자, 구체적인 의미는 한번 원주나 임철저주를 보면은 이제 답이 나오겠죠. 어쨌든 그대로 해석하면 자녀의 그 뿌리와 가지는 한 세대를 전하여 가는데 희신은 그 살과 함께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보아라. 자, 한 세대를 전하여 간다. 물론 한 세대가 보통 30년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자녀의 뿌리와 가지는 어떻게 보면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고 보면은 그렇게 한 해석이 또 되겠죠. 같은 세대에서 나오니까 어떤 자녀와 아들과 딸은 어쨌든 부모라고 하는 그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라고 보는 통상적인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 자녀의 뿌리와 가지는 한 세대를 전하여 간다. 그래서 그 희신이 살과 함께 서로 연결되는가를 보아라.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솔 그러면은 앞에 나왔죠. 따수이 해가지고 대체로 의관간자 관을 자식으로 본다. 관을 자식으로 보는데 여희신 즉시 관성 가령 희신이 즉 관성이면 기자현준 그 자식이 어질고 준걸 뛰어날 준걸 준자죠. 어질고 뛰어나다 뭐 준걸. 그러니까 자식이 관성으로 보는데 관성이 희신이면 당연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게 되겠죠. 어질고 준걸 뛰어나다. 희신여 관성 불상투 역호 희신이 관성과 불상투 서로 투기하지 않으면 서로 세임 다투지 아니하면 역호 또한 좋다. 희신하고 경쟁하면 안 되겠죠. 희신 자체가 좋은데 비즉 그런즉 무자 자식이 없다. 투기하고 그러면 안 좋겠다는 거죠. 혹 불초 자식이 없거나 혹은 불초 우리 불초소생 그러죠. 불초 자식 뭐 불효자를 이야기할 때 그렇죠. 불초소생 자 이런 것은 이제 자기를 낮추어서 어버이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일을 제대로 효용을 하지 못하거나 어버이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가 불초소자 뭐 불초소생 그런 말 쓰죠. 혹 유국 또는 극이 있게 된다. 연간 관성 그런즉 관성을 보고 또 활법 그리고 활용 방법 즉 유도리 있게 유통성 있게 살펴보아야만 한다. 여관경 관이 경하고 즉 관이 약하고 그럴 경우는 수요조관 그런즉 반드시 관을 생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관이 약하게 되면 관을 생해야 되고 그 말이죠. 살이 중하고 즉 칠살이 중하고 신이 약하다. 일주가 약한데 살이 중하면 칠살은 나하고 나를 극하는 건데 같은 양이면 같은 거겠죠. 같은 극. 그러다 보니까 칠살이 많고 내가 몸이 약하면 내가 신약하면 당연히 나한테 안 좋겠죠. 그런 경우는 지요 필요하다. 다만 필요하다. 뭐가? 인성이나 비겁이 필요하다. 이건 앞에서 많이 나왔어요. 자, 나를 생해주는 거는 인성은 뭐예요? 생이죠, 생. 그 다음에 비견, 겁재가 도와주는 거는 뭐다? 부.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는 거는 나를 생해주거나 또는 나의 어깨동무들, 나의 형제가 많은 경우,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 그런 경우가 다 비견이 되고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7살이 많고 내가 가벼우면 나에게 인성이 있거나 비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견이. 무관성, 관성이 없으면 지론제, 다만 재성으로 논한다. 재성만 논한다. 그 말이죠. 관성이 없으면. 관성, 조체. 만약에 관성이 막힐 조자죠. 그 다음에 막힐 채. 그러니까 지장을 받는 거죠. 관성이 막히고 지체된다고 하면 요 생부 생하거나 도와주어서 충을 해서 깨뜨려서 발하게 해줘야 된다. 충발을 해줘야 된다. 부딪혀서 발하게 해줘야 된다. 관성설기 태중. 관성이 설기가 너무 심하다. 특히 관생인 인성으로 설기되겠죠. 그러면 관이 너무 설기돼 버리면 약해지죠. 힘이 없죠. 그러면 수합, 반드시 합을 해야 돼요. 뭐 조요회, 멀리서 회합으로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 설기가 많이 되면 약하기 때문에 멀리서 합을 하거나, 그리고 합을 하거나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멀리서 회합을 해야 된다. 그렇죠. 멀리서 회합을 하는 방식으로 도와줘야 된다. 살중, 만약에 살이 중하고 신경, 몸이 약하면 이 무제자, 살이 많고 신약하면, 그리고 이거를 그거를 제어해 줄 게 없다고 하면 딸만 많게 된다. 그 말이죠. 딸을 많이 두게 된다. 살이 강하고 몸이 약하면 무제자, 그리고 이것을 통제해 줄 게 없다. 그러고 하면 이거는 딸이 많게 된다 라는 겁니다. 저도 궁금해요. 저는 7살이 없는데 제가 신강하지 않아서, 제가 신강한 편이거든요. 신강하고 극제해 준 게 없나요? 무관사주니까 없겠죠. 그런데 다녀거든요. 딸이 셋이나 되니까. 자, 임철조 보겠습니다. 이관위자지설. 자, 관으로서 자식을 삼는다는 그러한 설은 세구지, 자세히 그것을 연구해 보면, 궁리해 보면 종유 마침내 유범상지혐이라. 마침내 끝내는 있다. 뭐다? 범상. 뭔가를 침범하는 거죠. 범상은 이제 아랫사람이 주로 윗사람을 침범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한 범상의 혐의가 있다. 부관자, 무릇 관자라고 하는 것은 관야라. 여기 관자는 이제 무슨 관자냐면 주관하다, 다스리다 이런 말이에요. 다스리다, 주관하다. 물론 이제 대론관인데 여기서는 다스리다, 주관한다고 하는 것이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린다고 하는 거죠. 조정설관. 조정에서는 설치하는 거죠. 관을 두어서, 관을 설치하여 관치 만민 백성, 만민은 이제 백성이겠죠. 만 명의 백성들을 관치, 다스리게 하고 하는 것이다. 그런즉 불감망위, 그런즉 망년된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건 누가 하겠어요? 백성들이 하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관리를 두어서 통제를 하게 하면 백성들이 망년된 행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순수규거 또는 순수규구. 자, 이 수는 이제 질서 정연하다. 그럴 때 이제 순자인데요. 수는 지킬 숫자죠. 질서를 지키고, 요거는 규범규자죠. 요거는 뭐냐면 법도구. 그래서 순수규구 하면은 질서를 지키고 규범을 지킨다. 뭐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법과, 여기는 질서를 지킨다. 법과 규칙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질서 정연할 순, 그 다음에 지킬 수, 그 다음에 규범구, 그 다음에 법도구.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고 규범을 지킨다. 가정에서는 필이 존장 위관, 반드시 높은
어른을 뭘로 삼는다? 관으로 삼는다. 그렇죠? 위에서 높은 어른을 관으로 삼는다. 그래서 출입 동작, 나가고 들어오고 움직이고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나가고 들어오고 움직이고 어떤 행위를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모두 개, 모두 준수할 때 준자죠? 준수, 조부지운, 할아버지의 가르침, 할아버지의 그 가르침에 그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모두 준수하도록 해야 된다. 어떤 부분에서 나가고 들어오고 움직이고 뭔가를 하고 만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에 명의신부가 그런 데 보면 있죠. 나갈 때는 어디를 간다 말씀드리라고 뭐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 나왔죠. 들어오면 들어왔다 이야기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집에서는 존장. 원래 이제 존장은 이제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연장자가 되겠죠. 시야. 그렇다. 그렇다. 불복관부. 지치자. 자, 불복은 복종하지 않는 거죠. 복종하지 않는 거. 관부의 치자. 관부의 통치. 자, 관부의 통치에 불복하는 것은 즉, 위, 구, 적, 적구. 그쵸? 도죽적자, 도적구자. 적구가 된다. 그래서 도적적자, 그 다음에 도적구자. 그래서 위, 즉위, 적구. 그래서 도적이 된다. 역적이 된다. 그러니까 옛날 관리에 그러니까 옛날 우리 9년제 그 봉건 시대의 9년에서 중앙에서 저기 9년제 시대 때 이게 지방의 관리를 파견하죠. 그래서 그 관리가 백성들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거를 백성을 통제를 하는데 백성이 그걸 듣질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도적으로 봤는데 이제 그냥 좀 정도가 심하긴 한데 어쨌든 여기 해석을 하면 그대로 도적적자, 도적구자. 그래서 적구가 된다. 불존조부지훈자.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렇죠? 않는 것은 즉위역자가 되는 것이다. 거슬리는 자식이 되는 것이다. 뭐 불효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부명자, 명자리야라. 무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다. 그렇죠?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죠. 기, 가이, 관이, 자, 이, 범상호. 어찌, 가이, 할 수 있다. 그죠? 커이. 그러니까, 어찌 관을, 위, 자, 어찌 관을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찌 자식을 관이라고 해서 범상, 위를 범할 수가 있겠는가. 그쵸? 자식을 관이라고 하면, 관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통제하는 거잖아요. 윗사람을 통제한다는 거죠. 아랫사람이. 그러니까 그거는 윗사람을 범하는 거죠. 그래서 범상이 된다 이거죠. 윗사람을 위를 범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즉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인데 어찌 관을 자식으로 보아서 윗사람을 범하게 할 수 있겠는가? 막비 아닌 게 아니다. 아닌 게 아니다. 즉 뭐뭐이다죠? 논명 명을 논할 때는 경 마침내 가 할 수 있다. 무군 무부호 명을 논할 때 명을 논함이 있어서 임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임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라고 자 우리가 논을 명할 때 마침내 임금이 없고 아버지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없다. 그렇죠. 지금 가면 그래서 이거는 명리를 논함이 있어서 임금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도 된다는 말인가. 직역을 할게요. 명을 논함에 있어서 논명 마침내 임금이 없고 아버지가 없고 그런 것을 없다라고 할 수 있다. 그쵸? 이제 막비는 말에 꼬이니까 그냥 직결할게요. 부정이니까 긍정이니까 명을 논함에 있어서
어찌 뭐 명을 논함에 있어서 마침내 임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논 막비는 그냥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언문, 언문 이제 우리가 옛날에 낮춰볼 말이죠. 언문,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한글을 언문이라고 그랬죠. 자, 언문, 그러니까 언문에서 말하기를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그런 말이죠. 부재, 아버지는 있다. 자, 아버지는 자식에게 있고 부득 얻지를 못한다. 스스로 오로지 전자죠. 스스로 오로지 전 그런 것에 할 수 없다. 지금 그래요. 그렇죠? 자, 어는 속된 말로 이르기를 부재 아버지가 있다. 자, 자식이 불득자전 스스로 자식이 스스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44번 요걸 한번 볼게요. 44번 부재자 부득자전 해석을 부가 아버지가 자식이 된다면 부가 자식이 된다면 종족을 전할 수가 없다라고 번역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오역으로 보인다. 부득은 할 수 없다 중국어 표현이고 전은 오로지 뜻이므로 전할 전의 뜻으로 해석하면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라고 해서 우리 김동규 선생님이 이렇게 또 각주에 돼 있어요.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로지 전자인데 전할 전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걸 해석하면 아버지가 계시는데 부재 아버지가 계시는데 자식이 부득 얻을 수가 없다. 스스로 오로지를 얻을 수가 없다. 직역하면 그래요. 직역하면 자 속담에 이르기를 언은 해석을 읽어볼까요?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계시면 속담에 이르기를 부친이 계시면 아버지가 부재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고 했는데 자 부득자전 자 다시 해석할게요. 아버지가 계시면 자식은 부득 할 수가 없다. 자전 스스로 마음대로 오로지 전자니까 스스로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또는 얻을 수가 없다. 라는 건 뭐냐면 자식은 누구의 극을 받고 있어요? 아버지의 극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의 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 말을 따라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계시면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자식을 관으로 봐버리면 오히려 관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를 통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계시건 안 계시건 자식이 아버지를 통제해야 되는 건데 아버지가 계시면 이 자식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관이다? 아버지가 관이라는 거죠. 윗사람이. 그러니까 이 이론이 잘못됐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아버지가 계시면 자식이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식이 관이 아니라는 보다 반증이 된다는 거죠. 약이관이자 만약에 관으로서 자식이 된다라고 하면 아버지는 오히려 이자위 관치 오히려 자식으로서 뭐 해야 돼요? 통치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오히려 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 방금 제가 설명했어요. 명백하게 나타내고 드러낸다. 아버지는 부득자전이라 아버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누구 눈치 봐야 돼요? 자식 눈치 봐야 되죠. 그러한 까닭에 서기 극부 극모 위시 그래서 그러므로 속설에서는 아버지를 극을 하고 어머니를 극한다고 하는 것은 유시이호 이러한 이치가 있겠는가. 이제 다시 갱 또는 고칠 경우로 고친다고 하면 경정 하면 되겠죠. 경정 고친다. 이 경정할 때는 경정으로 읽어야 되겠죠. 이 한자로 보면
다시갱, 고칠경 이렇게 되죠. 갱정, 경정, 고치어 작성함, 다시 예문, 다시갱, 고쳐서 경정, 고쳐서 작성함. 그러니까 이거는 고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경정으로 읽을게요. 경정, 고칠경, 다시갱이 아니라 고쳐서 정한다. 이 식상 위 자녀, 식상을 자녀로 봐야 된다. 우리 현대 명량에서는 식상을 자녀로 보죠. 관성을 자식으로 보지는 않죠. 그래서 자식을 관성으로 보면 범상이 된 거죠. 위를 범하는 게 되기 때문에 틀린 이유이기 때문에 식상을 자식으로 봐야 된다 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서운. 책에서 가라사대 식신 유수 처 다자. 식신은 뭐다? 수명이에요. 수명. 장수. 처가 있고 다자. 많은 자식이 있다라고 하였고, 시봉 칠살 본무아. 시에서 칠살을 만나요. 시에서 칠살을 만나게 되면 본래 무아 아들이 없게 된다. 식신유 재정 다아. 그런데 식신이 있어서 이것을 제어를 하면 칠살을 억제를 하면 뭐다? 아들을 많이 두게 된다. 차 양설 이 두 가지 썰은 가위 확거이라 가히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하겠다. 연 차역 사법 그러나 이거 역시 주군법이다. 이게 상자로도 읽고 당자로도 읽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뭐 빼어날 땅, 배열 상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뭐로 읽을까요? 상으로 읽을까요? 상 국중무식상 사주 중에 식상이 없고 무관살이 없게 되면 우작하론 이것을 어떻게 논할 건가? 고 명리 불가지빌 그래서 명리는 한 가지에 집착해서는 아니 된다. 총 결론적으로 요변통 위시 결론적으로는 요 변통 변하여 통하는 것을 요하게 된다. 선 미리 장 식상 인정 먼저 식상을 인정하고 이 장은 이제 중국어에서 목적을 수반하는 무엇을 가지고 할 때 목적을 수반하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차로 해석하실 건 아니고 먼저 이 식상을 뭐다 인정을 해라. 그리고 연후 그러고 나서 제간 다시 보아라. 일주지세왕 일주의 세와 왕함을 먼저 보아라. 사주지희기 이용지 사주에 기뻐하는 바와 기피하는 바 사주에 있어서 기뻐하는 바와 기피하는 바를 뭐다? 이것을 용신으로 또는 쓰임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희신 간여 살상현자 그래서 희신은 이 살과의 상현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네, 이해는 짜죠. 즉 변통지지론이라 변통이 지극한 이론인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식상을 인정하고 난 후에 일주가 세영한지 세약한지 왕한지를 살펴보고 사주의 희신과 기신의 쓰임도 살펴보고 그러므로 희신이 살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말은 이 변통에 지극한 이런 것이다. 희신이 살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말. 앞에 우리가 이제 앞에 나왔었죠. 고 희신 간여 살 상현자 이걸 보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건 뭐다? 변통에 지극한 이론인 것이다. 살과 칠살 이런 것들을 관련성을 살펴보라고 하는 정도로 의미를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좀 끊어볼게요. 가령 자 이어는 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씩 다 가령 일주가 왕하고 인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일주가 왕하니까 인수가 필요 없죠.
유식상. 그러면 내가 기운이 설계되죠. 그러면 자녀가 많겠죠. 당연히 자필다. 내가 왕이에요. 일단 내가 왕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자체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여러 힘을 뻗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상을 자식으로 본다면 나한테 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식이 많은 거고, 일주가 왕하고 인수가 중하고, 그러면 인수가 중하면 또 내가 더 왕해지죠. 식상이 가벼워요. 그러면 자식이 별로 없겠죠. 식상이 없기 때문에 자필서, 자식은 반드시 적다. 그 다음에 일주가 왕하고 인수가 중해요. 근데 식상이 가벼워요. 그런데 재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재성이 있다. 일주가 왕한데 인수가 중하고 식상이 가벼운데 재성이 있으면 재성을 결과물로 보면 될까요? 결과물 식생제로 제극인 인극식. 자, 인수가 원래 식상을 극을 하죠. 인극식. 식을 극을 하는데 재성이 있으면 제극인 요거를 극을 해버려요. 그러면 일주가 왕하기 때문에 요거 없어져 버리면, 자, 이렇게 두 개가 없어져 버리면, 자, 재성이 인수를 극을 하기 때문에 요거 두 개 없애버리면 일주왕 식상 경이 되는데, 일주가 왕하기 때문에 식상의 힘을 받죠. 그러면 자식이 역시 많아지죠. 자식이 많아지면서도 현명해진다. 그 다음에 일주가 왕하고 인수가 많은데 식상이 없고 인극식. 그러면은 자식이 없겠죠. 그런데 재성이 있어요. 재성이 있으면 재성이 제극인 인은 인성을 또 극을 하죠. 그러면 왕에서 식상이 없는데 식상으로 힘이 빠져나가면서 식상이 힘이 생기겠죠. 그러면 자식이 많고 능하게 된다. 재성이 있으니까 뭐 능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일주가 약한데 인수가 있어요. 무식상. 일주가 약한데 식상까지 약해버리면 자식이 없겠죠. 그쵸? 그런데 인수가 있어요. 근데 인수가 있으면 인극식을 할 수도 있지만 인수가 나를 생해줘서 일주를 강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럼 내가 왕이 되면 다시 무식상인 경우도 아까 자식이 있게 되죠. 그러면 자식이 반드시 많다. 좀 약간 요거는 좀 아리까리합니다. 설득력이. 자, 일주가 약한데 인수가 가벼워요. 근데 식상이 중요해요. 그럼 내가 너무 설계다겠죠. 그쵸? 근데 인수가 식상을 그걸 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어찌됐든 내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식상이 많다 하더라도 자식을 많이 두기 힘들겠죠. 그래서 자가 반드시 적을 것이고, 일주가 약하고 인수가 가볍고 재성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힘이 없어요. 그쵸? 제극인 인성도 극을 해버리고 일주도 약해요. 너무나 약해요. 재성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 자필무. 자, 일주가 약해요. 일주가 약하고 식상이 많아요. 그럼 내가 너무 설계당하죠. 근데 인수가 없어요. 나를 생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설계당하면 나에게 힘이 너무너무 없어서 자식이 없다. 영무자. 일주가 약해요. 일주가 약하고 식상이 가벼워요. 근데 비겁이 없어요. 그런데 관성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자, 내가 일주가 약한데 힘이 없어요. 식상도 가벼워요. 그럼 내가 왕해야 식상으로 기운을 설계시켜서 자식이 많을 텐데 둘 다 약하기 때문에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비겁이 없어요. 비겁이 있어야 나한테 힘이 좀 되어줄 때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관성이 있어요. 관성은 뭐예요? 나를 더 약하게 하죠. 관극가 나를 더 약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더 극약으로 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 이해가 되죠? 이러면 자필무. 그 다음에 일주가 약하고 관살이 중해요. 그럼 내가 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인수가 가벼워요. 그러면 인수가 관살인으로 해서 관생인, 인성으로 인수 빼주고 인수가 다시 나를 생해줘요. 그러면 미복재, 재성이 아주 미미하게 엎드려져 있다. 그럼 뭐다 이거는? 딸을 많이 두게 된다 그 말이죠. 일주가 약하고 관살이 중하고 인수가 경하고, 관생인은 인생에서 인생아를 빼고 인생아, 관생인 인생아. 그래서 일주가 힘이 약해지고, 그런데 재성이 미미하게 엎드려졌다면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인성을 그걸 할 수도 없죠. 이런 경우는
전반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딸아이를 많이 둔다. 그 다음에 일주가 약하고 칠살이 중하고 식상이 경하다. 그러면 유 비겁 또 비겁 있으면 여다 자소. 딸아이가 많고 아들이 적다는 거죠. 일주가 약하고 칠살이 무거운데 식상이 가볍고 그러면 약하니까 식상으로 힘을 뺄 힘도 없죠. 그나마 또 칠살이 나를 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비겁 있으면 나를 도와주죠.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여자아이가 많지만 남자아이는 적다. 그 다음에 일주가 약하고 관살이 중한데 인성이 없거나 비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힘이 없죠, 결국은. 그러면 내가 설기당해요. 그러면 역시 자식이 없죠. 내가 힘이 다 빠지니까. 일주가 왕한데 식상이 가벼운데 그러면 내가 일을 많이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수를 만나요. 그러면 내가 힘이 세져서 인극식, 이거를 식상을 극을 해버리죠. 인극식. 맞나요? 자,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자, 목이면, 일주가 목이면, 식상은 뭐예요? 화죠. 그 다음에 인성은 뭐예요? 수죠. 그렇죠? 재성은 금이고. 그러면, 일주가 왕한데, 식상이 가벼운데, 인수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식상도 없어져 버리죠. 식상도 없어져 버리고, 인수가 왕하고, 그 다음에 인수는 또 재성에 의해서 극을 당하죠. 그러면 일주가 왕하는데, 결과물이 별로 없겠죠. 이런 경우는 선주가 많다고 하네요. 책에서 설명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주가 왕한데 인수가 중요해요. 내가 더 왕해지겠죠? 관살이 가벼워요. 그러면 내가 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거기다 재성까지 있어요. 재생관. 재생관이 관살을 생해주죠. 관생인으로 하는데, 그래도 나쁠 거 없는데요. 자수, 극. 자가 비록 극을 하긴 하지만 이유선, 선주는 있다. 자식은 극을 당해서 극을 당할 수 있지만 선주가 있게 된다. 일주가 약한데 식상이 왕하다. 내가 설기당하겠죠. 그런데 인수가 있어서 인극식, 이 식상을 눌러주고 나를 생해줘요. 그런데 재성이 오면은 또 인성을 극하죠. 그러면은 다 약해지는 거로 되죠. 그러면 수유 양무 비록 있다 하더라도 없는 것 같다. 일주가 약해요. 일주가 약하고 관살이 왕한데 인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성을 봐요. 제극인, 관생인, 제극인. 그럼 관살만 왕해지기 때문에 재성관으로 관살만 강해지고 일주는 약해지겠죠. 그러면은 유자필력 이 자식이 있기는 있는데 살이 왕하다 보니까 관살이 강하다 보니까 나를 거슬러요. 자식이 있긴 있는데 부모를 거스린 자식들 있죠.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는 그런 자식들이 있게 된다. 또 일주가 왕한데 인수가 없어요. 그 다음 식상이 엎드렸어요. 식상이 납작 엎드렸어요. 그러면은 힘이 없죠. 그런데 관살이 있으면 나를 극을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자필, 다자 이런 경우는 자식이 반드시 많다. 유일주왕, 일주가 왕한데 비겁이 많아요. 무인수, 인수가 없어요. 식상이 엎드려 있고 그러면 자필, 다자, 자필, 다자고 비겁이 많은 경우도 그러네요. 비겁이 많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자필, 다자 그리고 대개개 또는 대개 모다 멸자지으라 어미가 많고 자식을 멸하는 그러한 뜻이다. 대개 이런 경우는 대개 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성이죠. 인성이 많으면 멸자 자식을 멸하게 한다고 하는 뜻이다. 인성이 많으면 뭐가 많으면 이 자식을 없애는 것과 같다. 소멸한다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목다 화식. 그러므로 목이 많아서 불이 치열하면 좀 꺼지는 거죠. 목이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불이 얼마 안 붙어 있는데 거기다가 나무를 잔뜩 불 타게 하려고 불을 많이 껴놓으면
질식사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불이 공기가 안 통해 가지고 불이 꺼져버리죠. 목다화식입니다. 그게 나무가 지나치게 많아도 불이 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목다화식. 목다화식 맞죠? 불 꺼질식 맞습니다. 그래서 목다화식, 고로 목다화식이면 금극목 즉 생화. 금이 나무를 극을해서 즉 생화하다. 장작을 폐전되는 거죠. 그렇죠? 자, 뭐냐면 불이 좀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잔뜩 쌓여있어요. 그러면 불이 붙지가 않죠. 그럴 때 이 장작을 뭐예요? 나무를 금으로 탁탁탁 잘라서 가늘게 다 잘라주면 불이 붙기 쉽겠죠. 그래서 불을 생해주고 화다. 불이 많아지면 토초. 이게 초자죠. 탈초. 불이 많아지면 토가 흙이 탑니다. 바짝 마르겠죠. 그 다음에 수극화. 수극화 즉 생토. 수가 불을 극한 즉 생토. 토를 생해준다. 그렇죠? 불이 너무 많아가지고 토가 너무 말라 비틀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나왔죠. 불의 기운을 빼주고 그 다음에 금을 생해주고 그 다음에 수를 축장하려면 뭐 해야 된다? 축토해야 된다. 조토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너무 바짝 마른 조토가 돼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가 불을 극해서 이 어느 정도 좀 바짝 마른 토를 어떻게 된다? 축축하게 만들어 주어서 이거 생토가 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토중 금매. 토가 중한 즉 금이 묻힌다. 그렇죠? 흙이 너무 많으면 그 흙 속에 들어있는 금이 묻히게 된다 그 말이고, 그래서 목극토죽. 목이 이 토를 극을 하는 즉 생금. 금을 생해준다. 금다수삼. 삼자 맞나요? 삼. 스며들쌈 흐릴림. 자, 스며들쌈. 금다수삼. 금이 많고 물이 스며들면 해석을 그렇게 했나요? 금이 많으면 수가 넘치는데 이게 스며드는데 이게 넘칠 정도로 해석을 했나요? 한번 사전 찾아볼까요? 스며들다, 배다, 새어나오다, 흘러나오다, 물이 마르다, 적시다, 뭐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금다수삼. 금이 많으면 물이 스며나오고, 화극금 즉 생수. 화가 금을 극하는 즉 물을 생하고, 수다 목부. 수가 많으면 목이 둥둥 뜨죠. 그렇죠? 물이 범람하면 그 목이 둥둥 떠다닙니다. 토국수 즉 생목. 토를 극한 즉 생목을 하게 되고, 그렇죠? 요거는 음양의 상생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 관살 위 자자. 만약에 관살을 자식으로 본다고 하면, 삼으면 차지 위하라. 다음과 같다. 이것은 이것이다. 뭐 이거는 이와 같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명, 밝게, 수, 비록, 이 관살 위자. 자, 명백하게 또는 밝게, 그렇죠? 밝게. 또 뒤에 암이 나오죠. 어둡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비록 관살을 자식으로 본다고 하지만 내부 어두울 남자죠. 어둠으로 이나링, 즉 내적으로는 뭐다? 이 식상위자. 식상을 자식으로 본다. 요거에 그냥 우리 이거 논하지 않고도 지금까지 우리 계속 이렇게 논하고 있잖아. 식상이 자녀가 되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이게 결론인데 이 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빙빙 돈 것 같아요. 차, 역, 국, 반극, 상생, 지법. 이것은 역, 국, 거스리는 국에 있어서 오히려 극상생 지법. 극하고 상생하는 그러한 법이다. 이것이 거꾸로 된 국에서 반극하는 상생의 법이지, 비경, 이 관살 위자. 관살, 마침내 끝내 관살을 자식으로 보는 게 아니다. 대솔, 대체로 신왕 제위자. 신왕하고 재성을 자식으로 보면 신세인자가 신이 쇠약하면 인성을 뭘로 본다? 자식으로 본다. 아들로 본다. 그래서
일주가 왕하면 재성을 자식으로 보고 일주가 생하면 인성을 자식으로 본다. 차, 개, 이러한 모든 것은 여지 시험자야. 시험자. 이런 것은 내가 시험을 다 해봤다. 임상시험 해봤다. 고, 감, 갱정. 그래서 내가 감히 고쳐서 정하는 바이니 자세히 살펴서 추론해라. 무불응냐라. 그러면 응함이 없는 바가 없다. 즉 모든 게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자식을 관사로 옛날에 봤는데 그러면은 범상을 위를 범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식상을 자식으로 봐요. 그런데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신앙할 때는 재성이 자식이 되고 인성이 신이 세약할 때는 내가 신앙할 때는 내가 누를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자식이 되지만 그렇죠. 자기가 힘쓸 때 자식들 다 누를 수 있죠. 의견도. 그런데 목에 내가 힘이 없어져. 늙어서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뒷받침하는 게 또 자식이 된다. 인성이 나를 뒷받침하는 거, 나를 생해주는 거, 나에게 내가 몸이 약할 때, 내가 병치라고 했을 때 나를 돌봐줄 수 있는 거, 그러한 것들을 아들로 본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자식을 신앙하냐 신약하냐에 따라서 이거를 달리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한 경우는 재성을 자식으로 보고 신약하는 경우는 인성으로 본다. 내가 몸이 강하면 내가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식을 재성으로 보고 내가 몸이 약하면 나를 생해주는 걸 나를 봉양해야 되니까 나를 봉양하는 그 인성을 자식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철조주에서 요건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